네, 이제 주목 이 기업인데 오늘은 썬런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썬런 좀 많이 다루고 있죠.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설계 업체이고 죄송합니다. 이 기업 간밤에 3.3% 하락을 했는데요. 썬런을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연결을 시킨 요 보고서가 나와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다 보고서들이 월가 보고서가 은행주에 관련된 게 많아서 은행주들 약간 피하다 보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라는 건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웰스파고의 마이크 볼룸 이 애널리스트가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로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31달러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 조정을 한 건 아니고요. 하나의 그냥 코멘트를 한 거예요. 지금 왜 얘가 매력적인 매수 기회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와 오늘의 종가 비교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약 58%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이크 블룸이 딱 썬런을 짚은 건 아니고요. 썬런과 이 썬노바를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썬런도 그렇고 썬노바도 그렇고 둘 다 주거용 태양광 요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아무래도 썬런이 시장 점유율도 1위 기업이고 또한 이 시가총액도 한 3배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썬런만 준비를 한 겁니다.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면 뭔가 제가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썬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따가 그 마이크 블룸의 투자 평가들, 투자 이야기들은 이 두 기업 공동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이면 제가 하도 썬런을 많이 다뤄가지고 딱 아실 테지만 또 가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썬런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런은 2007년에 설립된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업체이죠. 설계하고 설치하고 관리, 유지 관리까지 다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점유율 체크를 못하고 왔는데 이게 제가 처음 다뤘을 때 이 시장에서 70%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수치였다라는 거 이건 제 기억에 감안한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70만 개의 이 태양광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또 이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 설치해서 된 이 태양광 요 규모가 5기가와트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런은 4가지의 사업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리스 방식으로 이 태양광을 그냥 자기들이 비용 들여서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월별 구독료 우리 정수기 설치하고 나서 매월 내는 것처럼 그런 방식 월별 리스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냥 아예 우리 살 때 전세 사는 것처럼 아예 요거를 임대해주고 그 임대비만 받는 월별 리스가 아니라 그냥 임대해주는 그 방식으로 하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임대 방식은 리스 방식은 이 태양광 시스템의 소유권은 썬런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나머지 2가지의 방식은 이제 판매 방식인데 하나는 그냥 일시불로 판매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할부 판매인데 요 할부 판매를 위해서 약간 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다른 은행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또 할부 판매 방식에 이걸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의 사업 방식을 좀 취하고 있고 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은 당연히 고객이 가져가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썬런이 한번 또 이슈가 됐던 것은 이 포드사, 이 F150 라이트닝 요것과 이용한 이제 협업 관계로도 이슈가 됐었는데 요 사진이 이와 좀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썬런이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 딱 설치해놔서 태양열을 잘 해서 요거를 또 저장을 해놓고 그걸로 요 전기 트럭 요거를 이제 충전을 해주죠. 요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지 인데 이게 또 어떤 협업 관계이냐면 근데 이 미국 가구들은 정전이 그렇게 많이 되나 봐요. 아무래도 근데 정전됐을 때 이 포드 자동차 안에 배터리 안에 저장했던 전력을 가구에 필요한 또 전력으로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평균 한 3일 최대 10일까지도
이 자동차에 충전된 에너지로 이 가구가 돌아간다고 해요. 전기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도 뭐 한참 뭐 혁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썬런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그때 썬런도 많이 좀 입에 오르내리기는 했었는데, 썬런의 주거래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하고도 많이 좀 연계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자금도 그쪽에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런 금융업을 하면서 그 대출 과정에서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우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봤던 우리 요 애널리스트 웰스파고의 마이크 블룸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그럼 뭐지? 라는 관점에 있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 썬런의 주거래 은행, 이 부분에 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아무래도 뭐 예금 다 보호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어떤 수요 관점에 있어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위기가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시킬 것이다. 이게 이런 썬런과 태양광 업체에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 연준에서는 잠재적인 은행 위기를 고려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시장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요소죠. 그러면 결국은 자금 조달하는 이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태양광 어떤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꽤 많이 필요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썬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리스 방식을 채택을 한다면은 그 자금에 대한 설비 설치하는 자금에 대한 부담은 썬런이 갖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고객들이 직접 이거를 사서 설치할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금리가 떨어지면 뭐 양쪽 다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이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금리가 내리게 된다면 이런 주택 소유주들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주거 시장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시장에서는 이 주거용 태양광 부분의 성장이 아무래도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올해 한 3% 정도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빅3 업체들에게는 시장 점유율,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일단은 그 할부 매출 방식도 꽤 있는데, 이게 이제는 뭐 임대 방식, 그 리스 방식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M 3.0,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기억 나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NEM 2.0 버전의 어떤 개정안, 그게 이제 3.0인데, 이 3.0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주거용 태양광을 설치했던 가구들이 가구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전력회사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게 PPA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사들이 사주는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태양광 설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어느 정도 깎아주는 뭐 이런 혜택도 있었는데, 이 혜택도 없앴고요. 그리고 이 전력망과 관련해서도 이 사용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뭐 이런 내용들, 예전에는 이걸 많이 설치하라고 혜택만 주구장창 줬었는데, 이제는 그 혜택은 좀 줄이고 이들이 설치하면서 뭐 받았던 것들에 대한 약간의 비용 지불도 해야 되는 뭐 이런 걸로 바뀐 게 이 NEM 3.0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이제 타격이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 배터리,
이걸 이제 파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고 치면 내가 그냥 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고효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빅3 업체들로의 고객들이 좀 쏠릴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한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썬런이 IRA 수혜, 인플레 감축법 수혜로 한 2021년 이때는 많이 오르다가 이후에 주가가 많이 좀 급락을 했었잖아요.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여파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서 작년에 한 30% 빠졌고 올 들어서도 현재 한 18% 정도 내리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이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웰스파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큰 코멘트가 없었는데, 한 며칠 전에 GLJ 리서치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멘트를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대출은행의 위기로 인해서 향후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약간의 걱정, 우려가 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 보고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좀 보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주가 흐름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 차트에서도 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월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보자면 28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19명이 비중 확대 이상의 매수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비중은 한 68%입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가 40.9달러에 달아요. 그래서 상승 여력 뭐 100% 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가격 매력은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썬런은 어떤 주택 시장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는 기업이고, 어떤 이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하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